혹시 실컷 일을 해놓고도 자꾸만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과 달리 일을 하며 이게 아닌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다면요,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말투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렌츠입니다. 사회 초년생 때 특히 자주 하는 커뮤니케이션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 때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일을 하며 이건 아니구나 라는 기준들이 경력과 경험이 쌓이며 조금씩 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기준들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을 더 잘했을 텐데 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말투. 첫 번째부터 얼른 들어가 볼까요? 1.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긍정. 사회초년생 때 이런 실수를 참 하기가 쉬운데요. 일에 대한 열정 혹은 주변 사람들,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긍정적인 대답부터 하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긍정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본의 아니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실컷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특히 다른 팀, 거래처와의 소통처럼 내가 우리 팀이나 회사를 대변하는 입장이 될 때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가 회사의 팀이나 입장에서 말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이전과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내 말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신입사원입니다. 그럼 팀에서는 막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죠. 그런데 거래처, 다른 회사와 소통을 할 때는 위치가 다릅니다. 동그라미 회사의 막내에서 동그라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모 회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동그라미 회사 대리님, 협업건 혹시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좀 일정이 급해서요. 여기서 네모 회사의 담당자와 관계가 괜찮았다면 웬만하면 급하다고 하니까 일정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요, 섣불리 긍정을 했다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그때는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일을 못하는 담당자가 되거나 회사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 경우 혹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확답이나 섣부른 긍정 대신에요, 이 말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위의 상황이라면요, 말씀하신 기한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빠르게 회신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상대도 바로 수긍할 수 있겠죠. 특히 가능 여부, 회사의 내규, 계약 등이 연결된 부분에선 섣불리 확답하지 않기, 긍정하지 않기 기억하세요. 일을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조심해야 하는 말 2번째입니다. 2. 정리하지 않고 말하기. 실컷 보고를 했는데 상사로부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죠? 최 대리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인지 사안인지요. 아주 수평적인 구조가 아닌 이상 대부분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에서는요, 상사들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업무량이 많아지고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데 후임이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다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사에게 보고나 상의 전 정리를 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요, 성실하게 굳은 일을 다 해놓고 일 못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요. 팀장님, 옆 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스케줄보다 더 당겨서 촬영이 가능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아티스트도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고 스태프들 촬영 준비도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옆 팀에서는 왜 스케줄보다 당겨서 촬영을 원했던 건지 소통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해야 되죠.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물음표가 가득한 건데요. 때문에 사안을 보고하거나 상의할 때는 해당 사항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3단계로 정리한 뒤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보고할 주제. 2. 원인. 3. 간단한 의견이나 대안입니다.
아까 예시를 적용하면 이런 식입니다. 팀장님, 옆 팀에서 촬영 스케줄 조율 요청이 왔는데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날짜에 급한 촬영이 생겨서 스튜디오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티스트의 일정은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선 아티스트 측과 스태프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원래 일자에 다른 스튜디오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팀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보다 훨씬 더 하고자 하는 말이 잘 들리셨을 겁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생 때 이런 실수를 자주 했는데요. 제 손에서 생각을 정리한 후에 보고를 해야 혼선이 없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을 하며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을 못해 보이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말 세 번째입니다. 3. 습관적인 죄송합니다. 잘못이 확실하다면 빠르게 사과를 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프로다운 소통이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할 경우 일을 할 때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나 조직에선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는 죄송하다 라는 말의 무게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요, 습관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요, 그렇게까지 죄송하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죄송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을 떠안는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팀원분께서 아까 죄송하다고 하시던데요, 팀에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해결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팀의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 경우 혹은 예의상 습관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일을 할 땐 특히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기계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될 수 있죠. 이때 무게가 큰 죄송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경우 죄송할 일을 만드는 사람, 즉 일을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이 아닌 경우 예의상의 죄송합니다는 피하는 것이 좋죠. 대신 간단한 실수 혹은 내 잘못이 아닌데 팀원 대신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상대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양해를 구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규모가 축소되어서 연결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문의 주신 부분은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소한 차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 나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실컷 일해놓고 손해보는 말투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긍정. 2. 정리하지 않고 말하기. 3. 습관적인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커뮤니케이션의 실전 연습이 아쉬우신 분들은요, 팟캐스트 히든 채널의 실전 연습 프로그램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분들,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